I'm gonna do it. You gotta do it. I do it. I do Do it. it. Do it. Do it. Fucking 700,000 motherfucking dollars. 자, 여기 천재 트레이너 한 명이 있습니다. 100달러로 시작을 해서 1년 만에 100만 달러를 만들어내고 실패와 좌절을 반복해도 끝내 시장의 구조를 꿰뚫어 보면서 전설이 된 인물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풀지 못한 단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차트를 뜯어보고 수백 번의 테스트를 반복을 하더라도 매매일지를 분석해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퍼즐. 그는 결국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는 생애 처음으로 트레이딩의 문제를 AI, 챗 GPT에게 맡겼습니다. 몇 초 뒤 화면에 나타난 분석의 결과를 본 순간 그는 말문을 잃었습니다. 10년 동안의 고민한 이유가 한 줄로 설명이 됐고 자신조차도 몰랐던 매매의 약점과 시장의 진짜 움직임이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건 인간이 아닌 존재가 시장을 보는 방식이다. 오늘의 영상은 바로 그 소름 돋는 분석, 천재 트레이더가 해결하지 못해서 챗 GPT에게 던졌던 질문, 그리고 그 답변이 어떻게 그의 전략을 완전하게 다른 차원으로 바꿔놨는지 그 전 과정들을 여러분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려는 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인간의 직관과 AI의 시선이 정면으로 부딪힌 순간의 기록입니다. 자, 이제 챗 GPT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챗 GPT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리플 미래를 어떻게 보냐? ISO 20022 그리고 ETF, 토크나에 대해서도 좀 알려줄래? 이렇게 물어보니 돌아온 답변이 뭐였는 줄 아세요? 적당히 좀 하세요. 정말 섬뜩한 답변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AI가 투자자에게 적당히 하라고 말할 정도면 지금 시장에 얼마나 과열된 기대와 과장된 내러티브가 떠다니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반대로 갑니다. 과장 대신 팩트, 떡상 환상 대신 구조와 타이밍, 그리고 진짜로 우리가 뭘 보고 판단해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XRP나 XLM을 들고 있다면 지금부터 정확하게 4일 뒤에 전세계 금융의 인프라에 ISO 20022 메시징 규격이 본격 적용되는 구간이 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질문들이 생기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왜 이렇게까지 떠드냐? 진짜 XRP, XM 가격에 호재가 될 것이냐? 아니면 대폭락 전에 세팅이 될 것이냐? 오늘은 이 부분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감정 말고 구조를 먼저 봐야 할 때입니다. 이제부터 컴퓨터 화면으로 넘어가서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차트상 가격의 움직임과 함께 ISO 20022의 데드라인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는 이벤트인지를 깊게 파고들겠습니다. 아마 올해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가장 제정신인 컨텐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지금 마음 한편에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강세장이라고 믿는다. ISO 20022의 통합이 내 포트폴리오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기를 주목해주세요. 그 전에 잠깐 여기를 주목해주세요. 미국 월스트리트보다 빠르게 10배 이상의 기회를 잡고 싶다면 10억 투자자들의 비법서가 꼭 필요합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의 링크로 입장을 하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수년간의 데이터를 모아서 만든 자료들이 꾹꾹 눌러져 담겨져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더보기 고정 댓글도 확인해 주시고 PC나 모바일에 맞춰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플 정보 혹은 코인 순삭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전체 크립토의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 시장의 심리가 100 중에 17, 명백한 극단적인 공포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레벨은 3월과 4월 당시의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크립토 시장이 상당히 거친 조정을 겪었지만 직전 2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봐야 할 포인트는 단순히 가격이 빠졌다, 올랐다가 아닙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ISO 20022의 데드라인, 그리고 스위프트의 공존 기간의 종료가 XRP, XLM, 그리고 그동안 ISO 준수 코인 리스트에 이름이 오르내렸던 여러 암호화폐들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 연결고리들을 제대로 짚어야 됩니다. 스위프트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ISO 20022의 도입에 관한 안내문이 있고요. 그 안에 바로 공존 기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행과 금융기관의 고객들이 크로스 보도 결제에 새 메시징 표준을 언제까지 활성화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과도기 구간입니다.
스위프트의 문서에는 11월 22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고, 이 날짜까지 각 은행과 인프라의 사업자들이 보다 풍부하고 구조화된 결제 메시지를 처리, 저장할 수 있는 솔루션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솔루션은 핵심 결제 어플리케이션, 미들웨어, 정산, AML, KYC, 아카이빙, 리포팅, 메시징 인터페이스, 채널 게이트웨이 등 결제 인프라 전의 레이어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 메시징의 표준의 진짜 이점을 누리려면 시스템이 처음부터 끝까지 엔드-투-엔드로 통일이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5조 달러, 연 1.25경 수준의 자금의 흐름이 이제는 XRP, XLM을 통과하게 되는 것 아니야? 혹은 스위프트가 매일 처리하는 자금의 5에서 10%만 XRP로 우회해도 연 125조 달러의 볼륨, 시총의 10조 달러, 토큰당 100달러, 완전 대체되면 1000달러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제의 영상, 썸네일, 숫자 놀이들이 최근에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내는 건 엄청난 희망회로와 과도한 기대, 가격에 대한 상상입니다. 챗 GPT가 적당히 하라고 말한 진짜 이유도 사실 이 과장된 기대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ISO 20022의 공식이 Q&A 섹션을 보면 완전히 다른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암호화폐 자체는 ISO 20022의 표준과 본질적으로 호환이 되는 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둡니다. 요즘 웹에 돌아다니는 ISO 20022의 준수, 암호화폐 리스트의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한데요. 암호화폐 ISO 20022이라는 표준의 기구가 직접 관리를 하거나 등록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ISO 20022는 금융 메시징에 대한 글로벌의 표준, 즉 금융의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공통의 언어와 데이터를 구조를 정의하는 규격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ISO 222.5RQ의 FAQ 끝까지 내려가 보면 암호화폐 관련 질문들이 3가지가 나옵니다. ISO의 표준을 준수하는 암호화폐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ISO 20022 메시지 안에 암호화폐를 표시할 수가 있느냐? 블록체인의 회사가 우리는 ISO 20022를 준수라고 주장해도 되겠느냐? 이러한 질문들이 중요한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에 트위터와 유튜브에서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XRP, XLM, 알고랜드 등 iOS를 준수하는 코인이다. 앞으로 새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이런 ISO 코인만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스위프트는 ISO 20022의 호환 블록체인으로 대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의 내러티브를 끊임없이 밀어붙여 왔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2021년 이후에 크립토 마케팅에서 가장 강력한 떡밥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조는 이렇습니다. 첫째, ISO 20022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코인이 직접 준수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종류의 표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구조는 이렇습니다. 첫째, ISO 20022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코인이 직접 준수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종류의 표준이 아닙니다. 은행, 결제 시스템, 중앙은행 등에서 금융 데이터를 교환할 때 사용하는 사전 플러스 문법 규격에 가깝습니다. 크레딧 트랜스퍼, 자동이체, 증권 결제 같은 전통 금융의 메시지에 쓰이는 언어, 필드의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둘째, 암호화폐라는 자산 자체는 ISO라는 조직에 등록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토큰을 식별하는 별도의 표준이 따로 있고 그게 바로 ISO 24165입니다. 여기에서 각 디지털 토큰의 식별 코드와 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세 번째, 다만 일부의 블록체인 회사나 프로젝트가 ISO 형식의 메시지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플은 자사의 엔터프라이즈의 결제 솔루션에 ISO 20022의 지원과 지원 메시징 플러그인을 포함시켜 두었습니다. 스텔라나 다른 몇몇의 프로젝트들도 ISO 형식으로 번역을 해주거나 트랜슬레이션, 레이어, 브릿지 등을 개발 중이거나 이미 구축해 놓았습니다. 은행은 이미 ISO 메시징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런 네트워크와 API를 연결해서 상호 운영이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트워크의 토큰 자체가 ISO 20022 코인으로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11월 22일부터 스위프트, 패드와이어, 타겟2, 칩스 같은 주요의 인프라가 새 형식의 인터뱅크 메시지로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이건 전통 금융끼리 사용하는 언어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지
코인 가격을 즉시 10배로 올리는 마법 버튼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수년 동안에 이 표준 위에서 어떤 유동성이, 어떤 형태의 자본이 실제로 디지털 자산의 시장 안으로 들어오느냐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가격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촉매는 따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클래리 액트입니다. 클래리 액트는 이미 통과된 지니어스 액트가 스테이블 코인의 기본적인 정의를 부여한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암호화폐 전체 영역에 대해서 전통의 금융권, 은행, 보험사, 카드사, 포춘 500의 기업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떻게 공시하고 보고하고 과세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이 룰셋이 확정되는 순간에 지금까지 규제에 대해서 불확실성 때문에 구경을 하던 자금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조 달러 단위의 자금의 유입이 디지털 자산으로 향할 수가 있다는 전망이 여기서 나옵니다. 모든 자산의 가격은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의 함수입니다. 규제의 명확성이 스타트 신호의 역할을 하고 그 뒤에 수년 동안의 본격적인 자금의 유입과 가격의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ISO 2002의 데드라인은 결승선이 아니라 오히려 스타트 라인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특히 12월로 넘어가면서 크립토 시장으로 어떤 유동성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차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최근 30일 동안에 전 세계 인프라에서 대형 장애가 3번 연속 발생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유로파이버, 클라우드 플레어에서 각각의 장애가 터졌고 그 시점이 ISO 2002의 도입에 대한 시기 그리고 리플의 조용한 확장의 인수 움직임과도 묘하게 겹칩니다. AWS는 컴퓨터의 레이어, 유로파이버는 광섬유 물리 네트워크 레이어, 클라우드 플레어는 라우팅 플러스 보안 레이어입니다. 서로 다른 세 레이어에서 비슷한 시기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은행과 인프라 업체들은 이런 시스템을 시험할 때 절대 버튼 한 번을 눌러서 그냥 체크하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광섬유, 에지 네트워크의 레벨까지 포함을 해서 일부러 장애를 시뮬레이션하고 라우팅을 흔들고 페일오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걸 흔히 다크존 테스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통제된 혼란 상황에서 시스템의 복원력과 레질리언스를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실시간 결제, 고빈도 크로스 보더 메시징, 24분의 7 토큰화, 자산의 이동이 전제로 깔리는 새 디지털 경제는 말 그대로 절대 멈추지 않는 인프라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레지턴시, 처리량, 재라우팅, 페일오버, BGT 레벨의 복원력을 실제로 두들겨 봐야 합니다. 과거에도 페이스북은 2021년에 먹통이 되었고 구글 클라우드 역시 2019년에 장애가 있었으며 비자 유럽이 2018년에 결제 장애가 있었습니다. AWS3 역시 장애 등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사고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인프라의 업데이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곧 엑스앱 안에서 엑스머니를 대중에게 선보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ISO 2022의 메시징, 크립토, 기관의 유동성, 실시간 결제가 한꺼번에 맞물려야 됩니다. 이 정도 규모의 시스템을 대충 런칭하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전에 여러 레이어에서 실패 시나리오를 돌려보고 어디까지 버티는지, 어디서 터지는지, 어떤 경로로 우회되는지를 테스트해야 됩니다. 이런 테스트의 타이밍이 CBDC의 샌드박스의 확장, ISO 2002의 도입, 은행 간의 메시징 업그레이드, ZK 기반의 디지털 ID, XRP 레저 관련 기관의 파트너십의 확대와 묘하게 겹친다는 점도 그냥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은행들이 체감하고 있는 더 큰 흐름이 있습니다. 앞으로 15년 동안 역사상의 최대 규모의 부의 이동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베이비 붐 X세대에서 Z세대 알파세대로 넘어갈 자산만 80조 달러의 규모입니다. 이 젊은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이 기본값인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이들은 돈과 투자를 문자, 영상 파일처럼 즉시 전송이 가능한 것으로 기대합니다. 블록체인은 사실 돈과 자산의 대부분이 이미 디지털 장부의 위에서 숫자라는 현실을 인정한 뒤에 등장한 기술입니다. 문제는 기존 시스템에서 이 장부가 여러 개로 쪼개져 있고 서로 통신이 잘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찰, 비용, 불필요한 중개자가 계속 생겼습니다.
블록체인은 이 장부들을 하나의 네트워크의 안에서 상호 운용이 가능하게 엮어줍니다. 새로운 세대가 원하는 건 단순합니다. 국경과 시간을 가리지 않는 즉시 이동이 가능한 디지털 자산과 금융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세계 대형 기업들이 블록체인 분산 원장 쪽으로도 대대적인 피벗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급 결제 규격을 만드는 나차는 ISO 20022의 우선 파트너로 지목이 됐고, 스트롱홀드는 우리는 이제 미국의 지급 시스템의 백본에 연결이 됐다고 선언합니다. 은행 결제, 포스 결제, 데이터 레일, 프로그래머블 머니까지 ISO 20022의 메시징과 블록체인 레저의 결제를 엮어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스트롱홀드는 세파 결제가 ISO 20022로 통일이 되고 미 연준의 금융의 기관들이 이 표준을 채택하도록 장려한다고 설명하면서 ISO 20022이 CBD 도입에서도 핵심 역할을 할 잠재력이 크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또 ISO 20022의 표준 기구에 참여 중인 암호화폐 프로젝트로는 리플의 XRP와 스텔라 루멘이 있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즉, ISO 메시징의 구조의 가치를 이해한 기관들이 선택된 몇몇의 프로젝트와 함께 ISO 메시징 플러스 블록체인의 결제 파일럿을 이미 진행해 왔다는 뜻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상징, 게마트리아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일부 사람들은 스트롱홀드의 이름을 게마트리아로 계산하면 히브리, 영어, 심플 값이 449, 792, 132가 나오고, 이 값이 포닉스 코인, 에스트로지, 트리스크 리온 같은 단어들이 대응된다고 해석합니다. 트리겔리온은 고대의 상징인데 리플 로고가 이 심플을 기반으로 디자인했다는 이야기가 리플 내부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심슨의 에피소드에서도 이 심볼이 여러 번 등장했고, 어느 회차에서는 이와 비슷한 구조의 건물이 메타코텍트라는 회사에 등장하는데 게트마리아의 값이 XRP 리플과 연결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영화 매트릭스에서 네오의 신분증의 날짜가 1996년으로 적혀있고, 같은 해인 NSA가 How to Make You Mint 문서를 발표했다는 점을 이어붙여서 이 모든 설계는 수십 년 전부터 준비된 빅픽처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예전에 야후, AOL 재직 시절에 피닉스 코인 그림이 걸린 사무실을 스쳐 지나가는 장면을 끌어와서 브래드는 애초부터 이 프로젝트의 얼굴로도 기획이 된 인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우연들이 겹치다 보니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찜찜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상징과 음모론의 서사들이 있다고 해서 당장 내 계좌의 수익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차트 위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입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 주봉의 기준인 스토캐스틱 RSI가 깊은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강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트코인은 98,000에서 10만 달러 구간까지 되돌림의 반등을 만들고, 그 구간에 52EMA가 저장으로 작용하는 시나리오를 1차로 상정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만약에 이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눌린다면 그 다음부터는 새 고점을 향해서 추세를 잇는지 아니면 진짜 베어마켓으로 전환을 해서 저점을 깨러 가는지가 갈리게 됩니다. 이쯤에서 대부분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럼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프로 오브 트레이딩의 회사입니다. 자기 돈 대신에 남의 돈으로 매매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아웃이라는 크립토 기반의 프로 오브 회사가 있습니다. 크라켄이 인수했고 24년도 기준의 매출에 15억 달러, 펀딩 계정에 250만 개, 고객의 1000만 명 이상이라는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평가비를 한번 내고 트레이딩 테스트를 통과하면 최대 20만 달러까지 펀딩 계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익의 최대 90%를 트레이더가 가져가고 출금은 USDC로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1만 달러를 전부 내 계좌에서 굴리다가 한 번에 날리는 대신에 그 중에 1000달러만 떼어서 10만, 20만 달러의 펀딩 테스트에 쓰고 합격 후에는 남의 돈을 굴리면서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실패를 해도 잃는 건 1000달러일 뿐 재응시 횟수 제한이 없어서 여러 번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급 트레이더들이 말하는 OPM의 전략의 현실적인 활용법입니다. 다시 큰 그림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ISO 20022의 데드라인은 4일 전이라는 말만 듣고서 이제는 다 끝났다, 바로 폭등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인프라 업그레이드는 수십 년 단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스위프트는 1973년에 설립을 했고 77년에 실제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의 참여 기관은 22개국이며 518개의 기관 정도였습니다. 이후에는 중앙은행이 본격적으로 불기까지 3년이 더 걸렸고 글로벌 금융에 등뼈라는 표현을 듣기 시작한 건 1990년대 이후이며 거의 20에서 30년이 지난 뒤입니다. 리플은 2012년에 XRP 레저를 론칭했습니다. 지금이 약 13년 차입니다. 스위프트의 사례에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림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타이밍은 2030년 전후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70에서 80년대에 해당하는 과도기 구간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주의 집중력이 금붕어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몇 초, 몇 분 길어야 며칠 단위로만 시장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장기 서사인 ISO, CBDC, 토크나 인프라에 대한 교체를 머릿속에 넣어 놓되 실제 매매는 가격의 지표를 기반으로 냉정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관점에서 다시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은 주봉 스토캐스팅 RSI 기준의 과매도이며 과거에도 이런 자리에서 50EMA까지 큰 반등이 나왔고 현재 98K에서 100K 구간이 다음의 저항이자 되돌림의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팅 RSI는 언젠가는 다시 한번 22, 82로 올라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때의 가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떤 다이버전스가 동반되는지입니다. XRP의 주봉 차트를 보면 52EMA 아래로 캔들이 마감된 상태에서 스토캐스팅 RSI가 6과 0 거의 바닥 수준의 과매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공포 매도를 하는 것은 과거에 XRP가 크게 눌렸을 때 지표가 바닥에 박혀 있을 때 던졌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짜 현명한 매도 구간은 지표 80에서 100 근처의 과매수 플러스 약세 다이버전스를 보여줄 때입니다. 과거의 XRP의 고점들을 보면 가격은 더 높은 고점을 찍는데 RSI와 스토캐스틱은 낮아지는 약세 다이버전스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앞으로 1에서 3개월 사이에 뉴스의 모멘텀과 함께 스토캐스틱 RSI가 강한 골든크로스를 만들면서 상승 국면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ETF 쪽 대형 변화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시카고 옵션거래소 이러한 대형 거래소들이 스팟 크립토 ETF에 대한 제너릭 상장의 기준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특정 코인 ETF를 하나하나 별도의 심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일괄 상장이 가능해지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미 XRP, 솔라나, 카르다노 등 여러 코인에 대해서 ETF의 신청이 줄줄이 쌓여가고 있고 룰셋만 정리가 되면 1, 2개월 안에 물꼬가 한 번 더 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스팟 XRP ETF를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8-A 서류까지 제출한 상태이고 카나리 ETF가 첫날에만 5,800만 달러를 끌어모았다면 이런 초대형 운용사가 출시하는 XRP ETF는 그 몇 배 규모의 자금의 유입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프랭클린 템플턴 CEO는 비트코인은 다가오는 금융서비스 대전환에서 보면 오히려 가장 큰 주의 분산 요소이고 진짜 큰 변화는 토큰화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모델에 있다고 말하며 리아나, NFT, 로열티, 선수 수익의 토큰화 같은 실제 사례들을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규제 인프라, 세대 교체, 토큰화 서사가 동시에 움직이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거대한 퍼즐을 이해하되 실제 매매에서 차트의 지표 리스크 관리, OPM의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냉정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상기해야 할 문장은 챗 GPT는 적당히 좀 하라고 말한 것처럼 그 말의 진짜 의미는 포기하란 게 아닙니다. 서사에 취하지 말고 데이터와 구조에 의해서 움직이라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 관점에서 XRP의 미래를 준비하면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블록체인 시장에는 또 다른 가문의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트럼프 가문의 코인들처럼 최근 일론 머스크 일가에서도 거대한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머스크 일가에서는 스페이스 X, 테슬라, 뉴럴링크, 그리고 이제는 블록체인 사업까지 진행 중이죠. 이건 단순한 사업의 확장이 아닙니다. 머스크 가문이 AI와 블록체인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통째로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최근 머스크의 동생인 킴벌 머스크가 참여 중인 지속가능한 금융의 프로젝트가 실제로는 머스크 가문의 기반에
디지털 자산의 네트워크 구축 실험이었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형이 만든 AI 인프라 위에 동생이 만든 블록체인의 금융을 얻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완성이 되면 머스크의 트위터에서 곧바로 거래 결제가 가능한 실물 결제형 코인 생태계가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그 중심이 될 머스크 패밀리 코인 후보가 여러 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AI 결제형 코인, 위성 데이터 기반의 코인, 그리고 테슬라 에너지 거래형 코인까지 이 중 하나만 공식 지원을 받게 된다면 트럼프 일가의 코인의 급등처럼 머스크 일가의 이름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유동성이 폭발할 겁니다. 기사가 나오고 나서 움직이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 시장이 조용할 때 선점한 사람들이 2025년에 머스크 졸업 코인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저도 오늘 영상 마지막에서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구체적인 코인의 이름과 그리고 현재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초기 단계의 데이터까지 함께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만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리겠습니다. 010-5747-4678 문자로 머스크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해당 프로젝트의 명과 목표가, 진입 구간을 메시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단순한 투자 테마가 아닙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방향, 그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AI, 위성 블록체인, 그리고 머스크, 이 네 가지가 하나로 묶이는 순간 그건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머스크라고 문자로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이 프로젝트의 백서의 일부를 분석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